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부자겐잡이 기리아리입니다. 제가 엄청 예쁘죠? 아니, 엄청 이렇게 카메라를 들이대셔가지고 네, 너무 좋네요. 자, 질문인데요. 우리는 부자인가요? 내가 부자다, 나는 부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볼까요? 와우, 네, 이런 모임이 거의 없었어요. 아우, 좋아요. 중년 정도 되면 저희들이 사실 예상하지 못한 이런 퇴직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죠. 어떤 사람은 뭐 45세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50세, 또 어떤 이는 55세 혹은 60세. 이렇게 중년 이상이 되면 누구나 퇴직의 시간이 오는 것 같아요. 소득이 전혀 없는 60세 이후부터 우리가 쭉 지낸다고 하면 소득 없이 지내야 하는 시간이 몇 년 정도 될까요? 10년? 네, 40년. 보통 요즘 저희가 100세 시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100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네. 오늘 제 계획과는 다 이렇게 빗나간 답변이 나와가지고 지금 굉장히 사실은 앞에 멘트 되게 준비한 거 다 까먹었어요. 부자가 없어야 되는데 부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아닌데. 책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실까요? 네. 거기 몇 살까지 사는 걸로 돼 있죠? 88세. 역시 60세부터 만약에 우리가 소득 없이 보내는 시간이라고 했을 경우에 대략 90세까지라고 하면 소득 없이 보내야 하는 시간들이 사실은 대략 30년 정도를 보내야 돼요. 30년. 자, 30년 동안 소득 없이 이 시간을 보내려고 하면 과연 우리한테 필요한 돈, 자금이 얼마나 될까? 대략 우리가 노후 준비에 필요한 자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금액 혹시 계산해 보신 분 있으세요? 얼마면 충분할까요? 10억? 20억? 네, 20억. 또 25억. 역시 다 부자예요. 통이 크셔. 네, 아주 좋습니다. 네. 지금 저희들이 한 달에 대략 쓰는 생활비를 보면은 300만 원 정도면 어때요? 충분해요? 네. 네. 좋아요. 네. 역시 경제교육을 잘 받고 있어요. 전략을 잘하고 있고요. 네. 300도 사실 요즘엔 좀 부족하죠. 350에서 전후 있는 것 같아요. 네. 대략 한 350에서 400 정도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정도의 삶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비용이 한 달에 쓰는 게 한 400이면 앞으로 20년 후잖아요? 혹은 30년 후? 그러면 사실은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의 400이 사실 20년 뒤 정도 되면 얼마 정도 되죠? 한 500? 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500만 원씩 매월 필요하고, 그리고 그 기간이 30년이라고 따지면 대략 18억이죠. 네. 만약에 내가 퇴직을 55에 하고 혹은 95세까지 산다고 하면 사실은 저 금액이 훨씬 늘어나요. 대략 30억 가까이 늘어나는 돈이에요. 18억 어떠세요? 많은가요? 근데 이제 이 18억은 이제 우리가 노후 생활로만 필요한 돈이 18억인 거고, 집 혹은 자녀 결혼, 뭐 여행, 여가 이런 비용들은 사실 많이 빠진 금액이죠. 그래서 최소한 필요한 금액이 18억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만약에 우리가 한 달에 100만 원씩 저금하면 몇 년 동안 모아야 될까요? 18억 원을? 20년. 네. 계산을 해보면, 자, 한 달에 100만 원씩 모으면 150년. 네. 200만 원씩 모으면 75년밖에 안 걸려요. 네. 우리가 60에 퇴직을 하는데 태어나자마자 돈을 벌고 60 내내 번다고 해도 실제 이 돈을 모을 수 있는 돈이 사실은 아니죠. 그런데 이제 18억 원이 우리가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최소한 필요한 돈, 혹은 매달 500만 원씩 우리에게 현금으로 갖다 줄 수 있는 어떠한 시스템, 뭐 그게 부동산일 수도 있죠. 월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저처럼 당신이 부자가 되었습니다, 좋겠어요를 이렇게 출간하고 받는 인세일 수도 있겠어요. 이런 시스템, 내가 직접적으로 일하지 않아도 나에게 매달 500만 원씩 가져다 줄 수 있는 이 수익을 결국에 30년으로 환산하면 그게 18억 원이거든요. 되게 많은 돈이죠. 근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18억을 들었을 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뭐 18억까지 있어야 되겠어? 한 10억만 있어도 충분하지 않겠어? 혹은 5억만 있어도
내가 여유롭게 노후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쵸? 물론 그 여유로운 노후는 아마 이런 느낌일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대략 제가 볼 때는 18억 원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물론 그 돈이 없어도 우리가 노후를 보낼 수 있긴 하겠죠. 어떻게? 아마 이제 저런 느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우리가 꼭 부자가 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노후에 여유롭고 그리고 풍요롭게 그렇게 편하게 늙어가려고 하면 제가 계산했을 때는 대략 18억 전후의 돈의 가치를 가진 자산이나 혹은 그만큼의 자산을 보유해야 우리의 노후가 되게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투자를 하기 전까지는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되면서 왜 내가 지금까지 부자가 될 수 없었던가를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보면 보통 그러죠. 외모가 되게 뛰어나면 되게 공부를 못할 것 같아 쟤는. 그리고 공부를 잘하면 뭐라고 그러죠? 성격이 지랄 맞을 것 같아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부자는 되게 부도덕할 것 같다. 그리고 되게 욕심이 많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죠. 저는 그래서 내가 부자에 대한 이미지, 생각이 굉장히 부정적이었구나. 내가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됐고요.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부자가 절대 될 수 없다. 부자는 나와는 다른 사람이다. 나는 그들과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라는 이런 고정관념이 굉장히 크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자가 돼야겠다는 생각 또는 부자가 되고 싶다는 꿈을 꾸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랬죠. 돈이 많지 않으면 어때? 이 정도만 벌면 되지. 이 정도만으로도 충분하지. 라는 생각이 되게 있었죠. 근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안정적인 월급이 항상 제 주머니에 들어왔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월급, 소득 절벽의 그런 순간을 딱 맞닥뜨린 후부터 현실을 되게 직시하게 됐죠. 내가 지금까지 받은 월급으로는 앞으로 나의 미래 그리고 노후를 절대 준비할 수 없구나. 굉장히 내가 이런 돈에 대한 현실 감각이 없게 살았구나라는 거를 이때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부자가 될 꿈을 꾸지도 않았고 그리고 부자가 되지도 못했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저와는 또 다르게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이미 부자가 되려는 꿈을 꾸고 또는 그걸 바라지만 실제 어떤 길로 가야지 내가 정말 부자가 될 수 있는지, 어떤 방법을 취해야지 내가 부자가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저나 그리고 많은 분들이 사실은 부자가 지금껏 되지 않았나, 못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 우리가 부자가 되는 방법은 과연 무엇인가? 어떤 길로 가야지, 어떤 선택을 해야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는가? 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려고요. 너무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사실 너무너무 쉬워요. 원리는 너무너무 간단하죠. 저희들이 이제 버는 소득이 있죠. 네, 돈을 버는 소득이 있고 그리고 쓰는 지출이 있어요. 당연히 부자가 되려고 하면 뭐가 커야 되죠? 사실은 소득 대비 지출을 일단은 줄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소득 대비 지출을 줄이면 모을 수 있는 돈의 양이 늘어나겠죠. 500만 원이 매달 들어오는 월급이다라고 하면 원래 400만 원을 지출을 했으면 300만 원으로 지출을 줄이고 나면 사실은 모을 수 있는 돈의 크기가 2배로 늘어나는 거잖아요. 매달 100만 원씩 모으다가 300으로 지출을 줄이는 순간 사실은 저축의 양이 2배로 늘어나요. 그러면 매달 200만 원씩 저금할 수 있죠? 그렇게 75년 저축하면 18억이 생기네요. 네. 그렇게 되는데 자, 이렇게 지출을 줄여서 부자가 되는 거는 사실은 한계가 있어요. 왠지 다 아시겠죠? 왜냐? 자, 월급이 아까 500만 원이라고 했죠? 자, 월급이 500이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최대로 모을 수 있는 돈의 크기는 얼마죠? 하나도 안 써도 얼마죠? 500. 절대 소득 크기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내가 500만 원 벌고 아무리 지출을 줄여서 하나도 안 쓴다. 내가 엄마 집에 혹은 아빠 집에 얹혀 살고 버스도 안 타고 걸어 다니고 이렇게 해도
내가 모을 수 있는 돈의 양은 나의 소득을 결코 뛰어넘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출을 줄이는 방식으로는 절대로 부자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겠어요? 지출이 아닌 사실은 소득을 늘리는 방식으로 삶을 옮겨가야지만 부자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기존 소득이 500이면 500에서 2배인 1000, 500에서 3배인 1500. 이 소득의 크기를 늘려나가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야지만 사실 부자의 길에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 근로소득으로는 되게 한계가 있긴 하죠. 자, 그러면 소득을 아까는 늘리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했는데 과연 소득에는 어떤 소득이 있는지 알아야지 우리가 어떻게 소득을 늘릴지를 대비할 수 있을 건데요. 소득에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로 보면 이제 이전 소득이라고 나와 있죠. 이전 소득이 뭐냐면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돈이에요. 대표적으로 실업급여 혹은 연금 이런 것들이에요. 자, 이런 이전 소득으로 돈을 많이 모을 수 있을까요? 경제적으로 필요해서 도움을 받는 거니까 당연히 아니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근로소득. 월급과 같이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받는 소득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냐면 재산소득. 자신이 가진 재산을 이용해서 얻는 소득인데요. 보통 이제 주식으로 받는 배당 또는 돈을 빌려줘서 받는 이자, 그리고 부동산을 통해서 받는 임대소득 같은 걸 다 통칭해서 재산소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네 번째 소득은 뭐냐면 사업소득. 그래서 조그마한 이제 가게를 운영해서 이렇게 자영업자 분들이나 사업을 통해서 회사를 통해서 직접 운영해서 얻는 소득. 이렇게 해서 총 소득의 종류는 네 가지예요. 그래서 이전소득, 근로소득, 재산소득, 사업소득이죠. 그러면 이 네 가지 소득들 중에 일반 가구 그리고 부자 가구, 부자인 사람과 보통인 사람들이 이 소득을 과연 어떤 식으로 가지고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보면 우리가 부자가 되는 길, 부자는 우리와 무엇이 다른지를 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가지고 왔어요. KB 경영연구소에서 2018년, 19년에 한국 부자 보고서에서 이렇게 자료로 내는 거예요. 매년 한국 부자들에 대한 통계나 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리포트로 발간하는 건데요. 자, 일반 가구 같은 경우에 보시면 소득을 구성하고 있는 90%가 대략 근로소득이 차지해요. 근데 이에 반해서 부자들의 재산의 소득을 구성하는 비율을 보면 재산소득이 대략 34% 정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일반 가구와 부자 가구의 소득 구성의 큰 차이를 보면 재산소득의 비율이 부자들이 훨씬 더 높다. 그래서 배당이나 이자 혹은 부동산을 통해서 얻는 소득의 크기가 훨씬 더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019년에 발간된 부자 보고서를 보면 부자가 현재 부를 이룰 수 있었던 가장 주된 원천은 첫 번째가 바로 사업소득. 그래서 자영업 혹은 회사를 운영해서 벌어들인 소득으로 지금의 부를 이뤘다고 답한 사람이 제일 많았고, 두 번째가 바로 부동산 투자. 그래서 지금 부자 가구가 재산을 형성한 사실 두 번째 원천이 바로 재산소득인 부동산 투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근로소득, 우리가 대부분 지금 소득의 주요한 원천인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 혹은 재산소득을 통해야지만 우리가 부자의 길로 사실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런 사실 소득의 이러한 종류가 이렇게 있다라는 것도 사실 투자를 하고 투자 관련한 돈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나서부터 사실은 이러한 개념들을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학교나 일반적인 사회에서 이런 돈의 원리나 돈을 불리는 방법들에 대해서 전혀 알려주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길은 저는 되게 너무 간단하다고 생각해요. 이미 부자가 될 수 있는 길 그리고 부자가 될 수 없는 길은 나뉘어져 있어요. 이미 이 길로 가면 절대 부자가 될 수가 없고 부자가 되려고 하면 반드시 이 길 아니면 다른 길을 거쳐가야 되죠. 사실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업소득 그리고 재산소득이라는 이 길로 나의 삶을 옮겨가야지만 당연히 부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돈과 부자에 대해서 깨달았던 그러한 내용들을 에세이 형식으로 책에 담았고, 그리고 부동산 투자 방법론적인 내용들을 이제 경영서 방식으로 책에다가 제가 담았어요. 그래서 제가 경험하고 생각하고 깨달았던 것들을 책에 담으면서 저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분들이 앞으로 부자의 길로 나아가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책을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미 부자의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이제 부자가 될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